드디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동안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KF21 인도네시아와 계약할 때 엉성한 계약을 하여 인도네시아에게 아주 유리하게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이것 진짜 열받네요. 이런 계약을 한 사람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목리에 상처받은 밀리터리 매니아들 많을 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란말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와의 KF-X 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 내용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F-X 사업을 시행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계약에서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기술을 제3국에 줄 수 없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KF21이 발목을 잡혀 있으며 아랍에밀레이트, 사우디, 폴란드 등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나라 팔아먹는 계약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앞전 수송기 관련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대우 잠수함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대 계약할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인도네시아는 후속 계약을 안 하고 잠수함 생산 설비와 기술, 생산 노하우까지 모두 받았지만 후속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을 할 때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떼타지 않은 어린 소녀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유럽은 과거 식민지를 해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 대신으로 유전, 가스전, 광물자원 등으로 받아내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이 아주 아쉽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계약을 할까라는 보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술개발자들은 개발 당시에 6년 뒤에 시제기가 계획대로 나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과 희생을 하였습니다. 개발자들이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여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개발 6년 만에 2022년에 시제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제기가 나왔을 때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첫 비행도 무사히 잘 비행하였고 그 뒤 비행에서도 음속을 돌파하고 무기무장과 장착 해체 발사 시험까지 성공을 하였고 공중급유까지 다 성공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CN295 수송기 같이 공동 개발하면서 노하우하고 많이 쌓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어떻게 뜯어먹는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한국을 더 뜯어먹고 돈을 안 내면서 최소 비용으로 기술을 더 받는 방법 등 한국인들의 심리 파악 등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인도네시아 엘리트들이 부럽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동 개발비 20%를 내기로 했으면 내야 했고 안 내면 인도네시아에게 연체 이자를 추가하여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개발비를 안 내고 버티면 천연자원이나 유전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받아냈어야 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몇 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번 통수를 쳤습니다. 바로 USB로 기술 유출을 하였던 것이지요. 한국은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이용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KF21 블록2를 또 인도네시아를 참여시킨다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국 사람 맞나요? 혹시 코인 받았나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동안 조용하다가 F-35 추가 도입하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인도네시아 계약 독소 조항이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범인은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흘렸다는 말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의 항공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공군력이 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KF21을 40대 주문하는 게 아니라 20대를 하고 이후에 20대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자재 주문을 할 때 많이 하면 할수록 가격을 낮아집니다. 하지만 20대 주문을 하였기에 한국의 KF21이 잘 안되기를 바라는 조직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생산 단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이죠. 그게 20대 플러스 20대 발주입니다. 아울러 전투기의 핵심은 엔진인데 우리가 해외에 공동 계약을 하더라도 엔진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허락 안 하면 수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K2 전차, K9 전차가 있습니다. 독일 엔진을 사용하니까 독일이 허락 안 해주면 수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국산화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을 한국형으로 만드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개발을 하면 유럽, 미국으로부터 견제가 들어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유럽, 미국이 왜 견제를 할까요?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 대한항공, 하나 등 여러 회사가 있으며 그 회사가 유럽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미국 보잉 등으로 수출하는데 자체 엔진 개발을 하면 한국 회사에 주문을 안 넣게 돼요. 매출 감소로 인한 회사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가 LG, 삼성, 캐리어가 있는데 세 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습니다. 일부는 대기업에서 하청받아서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대기업 마크를 달고 출고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하청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고 영업망 확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소기업은 100% 망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영역에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합니다. 발주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런 먹이 사슬 구조로 인하여 우리가 그동안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대한항공, 하나 등 방산업체들의 눈부신 성장으로 유럽 회사와 미국 회사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조회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함부로 사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핵무기 개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핵무기 개발하면 한국이 국제적 경제 제재 당하여 망한다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정말 0%, 제로입니다. 한국이 수출품, 특히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국을 제재 못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F414급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 성공한다면 수출하는데 제약을 크게 안 받을 거라 봅니다. 아울러 공대공 미사일도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라팔은 프랑스에서 엔진 미사일 레이더 등 중요 부분을 개발하여 수출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목표로 전투기를 개발해야 하며 엔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아마 라팔처럼 중요 부분을 다 개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인도네시아 독소조항은 이미 잘못 계약하였고 앞으로 계약할 때 잘해야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술 먹튀 사건도 있는데 또 당하니까 진짜 열받네요. 현실적으로 KF-21은 블록 1, 블록 2까지만 하고 종료하고 KF-23 등 새로운 기체로 다시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레이트 등 돈이 있는 나라와 공동 개발을 하여 전투기 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없는 나라 특징은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배가 고파 보여서 가방에서 빵과 우유를 제공하였는데 갑자기 가방을 달라고 하고 가방 안 주면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고마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KF-23을 만들어 외형 확장하고 전투기 레벨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슈퍼호넷이 커졌듯이 KF-21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독소조항으로 인도네시아와 결국 KF-21의 블록 2까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 안 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 황당합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1조를 감면해 준 것이 뭐 때문에 해준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을 줄은 여러분은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대로템이 살아나고 카이도 한 번에 FA-50을 48대를 수출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고 하나에로스페이스는 자주포로 계약을 단계별로 맺었습니다. 무기 개발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주변 전쟁도 한몫하면서 방산, 수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큰 걸림돌이 될 줄이야 몰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입장에서는 잠수함 먹튀 사건 이후 또 전투기 대박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공군 전력, 전투기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넓은 땅을 어떻게 이 전투기 몇 대 안 되는 구형 전투기로 커버가 어렵죠. 그들은 없는 돈에 머리를 잘 굴려서 한국을 농락한 것이지요. 몇 년 전에는 잠수함 뜯어먹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투기 뜯어먹고 1조 원도 깎고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겠다는 것이지요. 라팔 전투기도 95% 외상으로 사는 것이지만 프랑스도 유럽의 짱꼴라라고 불릴 만큼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도 식민지 경험으로 돈 받아내는 방법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한테도 F-15 인도네시아 버전도 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잉사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상당한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와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를 봐야 하니 기분이 정말 나쁘네요.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계획 이행할 여건도 안 되며 이미 먹튀를 했고 출구 전략도 잘 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해드려야 하니까요. KF-23 같은 전투기를 계획해서 KF-21은 조기 종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랩터와 비슷한 KF-23 같은 새로운 전투기 기획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블록 3 안 하고 종료하고 KF-23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이라도 완벽하게 지급을 했다면 인도네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화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기술 유출도 그렇게 이슈화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블록2에서는 절대 인도네시아와 같이 하면 안 되지만 카이는 왜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화가 나게 만들까요? 블록 1까지는 그런 조항들이나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면허 생산 수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서 면허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시제기도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시제기 하나에 3조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시제기를 원한다면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과 그동안 미납된 금액의 이자까지 다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KF-23 같은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때는 제발 계약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란말이었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추천 안 하신 분 계시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란말